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금촌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 1차가 4개 동, 2차는 7개 동을 추가 분양을 시작했다고 해서 이 현장을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1차 분양 당시에 초중고 도보 통학 가능하고 금촌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데 결정적인 이유가 이 현장은 주차가 무려 3대씩이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었던 현장인데요. 그 현장이 이번에 2차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참 많아서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또 빠른 속도로 분양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제가 일반층 그리고 루프탑 세대 이렇게 2개를 연속해서 촬영을 할 거니까요. 이번 2차 현장도 잘 살펴보시고 초중고 도보 통학 그리고 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면서 주차가 무려 3대나 가능한 이 현장으로 나오셔서 직접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주차장인데요. 딱 영상으로 보셔도 정말 아주 많이 넓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넓은 주차 공간인데요. 이 동간거리도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한 6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바로 앞동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는 10m가 훌쩍 넘습니다. 이 정도로 땅을 아주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도록 동간거리를 많이 떨어뜨려서 건축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대당 3대씩 무조건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에는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이 뒤쪽으로 돌아가 보면 이 뒤에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야당동에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에서 이걸 처음 진행을 했는데 금촌 현장도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이 뒤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고 앞에서도 탈 수 있습니다. 뒤에서 타는 장점은 계단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좀 편리하다는 겁니다. 앞쪽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지만 뒤쪽은 좀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탑승을 할 수 있으니까 뒤쪽에다가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공동현관 앞쪽은 들어왔을 때 계단이 있습니다. 이 앞쪽은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해야 되고 뒤쪽은 계단 없이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일반층 소개니까 2층 가서 일반층 소개하고요. 이어서 4층 루프탑 세대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일반층 2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20.2평, 실사용 면적은 확정 포함해서 37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가로 세로 폭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발장 3칸이고 아래쪽엔 틈이 있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은 밀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요. 맞은편에 일괄수동 버튼이 있고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중문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저 정면에 보이는 창 때문에 개방감이 더 느껴지는 이번 2차 현장이고요. 이 복도식 구간에 방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방 크기는 직사각형인데 3,500에 2,500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3,000에 3,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채광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첫 번째 방하고 방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방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역시 채광이 좋습니다. 이 맞은편으로 해서 세 번째 방,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는 이번에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안방이니까 확실히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자,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보통 드레스룸이 굉장히 그냥 길게만 해놓는데 여기는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조금 반듯한 모양으로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역자로 행거 설치가 되어 있죠. 꽤 넉넉한 공간이라서 수납은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인데 한쪽에다 환기창 하나 만들어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 맞은편에 안방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이 샤워 공간이 따로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을 뿐이지 샤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금 넉넉한 안방 욕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안방 쪽에서 보는 뷰 좋습니다. 이 앞이 뻥 다 뚫려 있어서 막힘없는 안방 뷰. 그래서 안방에서 보는 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나와서 좌측에 있는 이 공간은 네 번째 방이면서도 멀티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보다는 살짝 좀 가로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방으로 쓰기에는 손색은 없습니다. 다만 이 네 번째 방은 거실 쪽하고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어서 침실로 쓰려면 블라인드 정도는 설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거실 쪽에서 보는 게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면 여기는 침실보다는 서재나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멀티룸 맞은편에 있는 공간이 메인 욕실입니다. 2단 수납장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반이 없는 대신 가운데 이렇게 홈을 좀 파놨습니다. 그래서 세면용품은 여기에다 올려두시면 되고요. 샤워 공간은 문이 달린 부스를 통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요즘 많이 보이는 우드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복도식 구간에 방 4개가 전부 몰려 있고요. 욕실도 여기에 전부 몰려 있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들어가면 이 정면으로 보이는 창 너머로 또 이렇게 뻥뻥 다 뚫려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을 좀 보겠습니다. 거실도 살짝 좀 직사각형인데 포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치고는 거실 폭이 꽤나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가로폭도 그러지만 세로폭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거실 쪽에는 실링팬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저 위로 시스템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광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서 방들 쭉 보셨잖아요. 안방 빼고는 전부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베이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닥재는 이 통로, 거실, 주방은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에서 좀 변경된 점은 뭐냐면 아트월입니다. 자, 아트월이 조금 독특한데요. 이게 다른 신축 빌라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이 안에 이제 계피 가루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계피 냄새가 살짝 나기는 하는데요. 습에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해충도 어느 정도 조금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아트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이 아트월이 좀 변경이 됐고요. 창호는 KCC 이중창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2층 세대에서 보는 정면 뷰는 앞에 빌라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간거리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 자리 쪽에서 보는 이 측면은 이렇게 다 뻥뻥 터져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빌라가 있어도 전혀 답답함이 없고요. 동마다 이렇게 보는 게 살짝씩 틀립니다. 이 바로 옆 세대는 가운데가 또 이렇게 터져 있어서 세대를 선택하시면 이 앞에 보이는 빌라도 비켜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의 가로 세로 폭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추가 식탁은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상판은 멀바우 상판인데 이거는 루프탑 세대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루프탑 세대에 가면 여기 이렇게 치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냉장고는 2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박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이 너머서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죠. 그래서 꽤 넓은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역자 형태의 주방인데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도 정말 많이 가능합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쪽에 광파 오븐 레인지도 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이 또 엄청 많이 넓더라고요. 보조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세탁기는 이 안쪽에다가 수직으로 놓고 사용을 하든 아니면 나란히 놓고 사용을 하든 다 원하는 대로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공간이 다 이만큼이나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넓은 다용도실 공간인데 한쪽에 보조주방을 설치해 놨어요. 개수대는 없는데 미국 가스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삼겹살 등의 냄새나는 요리는 여기를 통해서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하부장도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납 이 안쪽에도 가능합니다. 환기창은 저쪽으로, 또 여기는 통창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다용도실에서 보는 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일반층 포룸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올라가서 루프탑 세대도 촬영을 할 건데요. 루프탑 세대는 아래층에서 변화된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다 똑같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프탑 세대보다는 확실히 일반층 타입, 포룸 타입이 가격이 더 낮으니까요. 루프탑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좀 낮은 일반층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개한 일반층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다, 난 루프탑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어질 루프탑 세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4층 루프탑 세대의 전용 면적은 일반층하고 동일한 20.2평인데 실사용 면적은 이제 위에 공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4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이나 신발장 개수, 그리고 일간 시동 버튼, 정면에 여닫이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다 동일하고요. 들어왔을 때 이 복도식 구간에 방이 몰려 있는 것도 같습니다. 좌측에 첫 번째 방 크기 동일하고요. 바로 옆으로 두 번째 방 역시 크기 동일합니다. 이 맞은편으로 있는 안방 역시 동일합니다. 에어컨도 있고 안쪽에 드레스룸, 욕실에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조금 더 따라가서 안방 옆으로 메인 욕실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인테리어도 같고요. 크기도 다 같습니다. 그런데 루프탑 세대에서는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일반층에서는 여기에 멀티룸이 있었는데 루프탑 세대는 이 멀티룸이 없어졌습니다. 정면에 있는 창을 통해서 보는 뻥 뚫린 뷰도 역시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었던 멀티룸이 사라지면서 거실의 폭이 더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일반층 세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어졌다고 해서 뭐 이 공간이 다 통째로 사라진 게 아니고요. 계단 때문에 멀티룸을 없애고 여기가 더 넓어졌으니까 여기는 또 여기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재처럼 꾸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게 없어지면서 거실은 거의 6천이 넘는 대형 거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똑같은 정남향이고 채광이 확실히 많이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올라올수록 채광은 확실히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4층에서 보는 뷰도 2층에서 봤던 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내려다 보이는 것 때문에 뷰가 4층이 더 낫다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멀바우 상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주방도 일반층에서 보셨던 거하고 다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2대인 것도 동일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보조 주방 겸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다용도실이 있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이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루프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여기 가운데들이 뽕뽕 다 뚫려 있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오면 이 루프탑 세대의 복층 공간은 방이 분리가 되어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넓게 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층 공간이라서 가족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층고는 높은 쪽은 2000이 넘는데요. 가면 갈수록 좀 내려가기는 하죠. 낮은 구간은 1700이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냥 다 복층 공간을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광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층 거실하고 똑같은 정남향이다 보니까 복층 채광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 복층에서 보는 뷰가 더 좋겠죠. 앞에 뭐 집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층에서 보는 뷰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바깥쪽에 있는 테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요. 2차에서 바뀐 거, 한쪽에다가 이렇게 인공폭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참 운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기왕이면 정말 야외 테라스처럼 사용했을 때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니까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전기 콘센트가 하나 또 있는데 이쪽에도 전기 콘센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데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테라스는 기역자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은 뭐 많이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역자로 이 안쪽까지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 이렇게 벽으로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됩니다. 사생활 보호가 완벽한 이 루프탑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랜만에 2차 현장에 나와서 일반층, 복층 두 개 다 촬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루프탑 세대를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층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요. 나와서 두 개 다 둘러보시고 꼭 루프탑 세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층 포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루프탑 세대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